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드는데 지금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자보다도 빵에 이제 물 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물의 기능을 보시면은 재료, 빵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잖아요. 밀가루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소금, 설탕 이 재료들을 다 섞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을 형성을 하고 반죽의 대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스트, 효모의 효소의 활성을 제공을 하고요. 또 이제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물의 온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빵의 반죽 온도가 평균적으로 27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와서 발효가 빨라지면은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수돗물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중탕을 하셔서 빵 반죽의 온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반죽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물의 경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자, 빵을 만드는데 어떤 물의 종류가 좋은지, 어떤 물을 써야지만 훨씬 더 빵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경도에 따라서 물의 경도는 주로 칼슘염하고 마그네슘이 얼마나 녹아있는지에 대해서 연수, 경수, 악영수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도에 중요한 거는 이 칼슘염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가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죽을 좀 더 맛있게 개량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반죽의 글루텐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서 물 안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녹아서 빵에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반죽의 개량 효과를 주기 때문에 칼슘염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녹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양을 탄산 칼슘으로 환산해서 ppm 단위로 표기가 되는데요.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ppm, 파트 퍼 밀리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의 경도에 따라서 연수, 경수, 악영수 나와 있는데 빵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물은 악영수입니다. 악영수 이제 그 중에 먼저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는 다른 말로 단물이라고 하고요, 증류수라고 하고 빗물이라고 합니다. 빗물, 자, 단물. 자, 이 연수로 빵을 만들게 되면요, 글루텐이 굉장히 연화를 시켜서 반죽을 끈적거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을 먹었을 때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연수로 빵을 만들었을 때, 자, 어떻게 해야지만, 재료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만 보통으로 빵이 나오는지, 우리가 원하는 빵의 질감을 얻을 수 있는 데에서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수하고 경수 꼭 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반죽의 물 흡수를 감소시켜야 돼. 왜? 반죽이 끈적거리니까 어느 정도 촉촉하게 너무 촉촉하니까 흡수율을 좀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이스트 푸드와 소금량을 늘리고 이스트량을 감소를 시키셔야 돼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트 푸드와 소금량을 늘리고 이스트량을 감소를 시키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조금 우리가 원하는 질감의 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트 푸드는 다음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수예요. 경수는 센 물이에요, 센 물. 자, 센 물이고 바닷물이에요. 강천수, 온천수라고 경수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출제가 많이 되는데 요런 말, 일시적인 경수라는 말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시적인 경수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가열을 했을 때, 자, 칼슘염과 마그네슘이 가열에 의해서 탄산염이 이렇게 물을 끓였어요. 지금 안에 칼슘염하고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요거를 끓여요. 이렇게 끓이면은 일시적으로 연수가 됩니다. 연수가 되는데 이 물의 경도에는 영향이 없어요. 가끔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시적 경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연수하고 경수하고 이스트 푸드 소금량, 이스트 양이 뭐 그걸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경수를 만들게 되면은 글루텐이 굉장히 단단하게 나옵니다. 연수랑 반대로. 그래서 이스트 푸드와 소금량을 줄이고 반대죠. 그 다음에 이스트량을 증가하고 메가를 첨가하면 어느 정도 글루텐을 보통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반죽 상태를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시험 문제 출제되고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아마 이 문제를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악영수입니다.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 물로 써야지만 글루텐이 그러니까 글루텐이 잘 잡히고요. 가장 적합한 물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악영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악영수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120 ppm 이렇게 120 ppm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 물은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수돗물로만 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물이 악영수라고 나와 있었어요. 악영수. 하지만 악영수랑 가장 적합한 물이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뭐 제빵 계량제라든지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별다르지 않게 맛있는 빵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지, 기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이 쓰는 버터, 마가린, 식용유, 그다음에 쇼트닝, 라드, 올리브유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버터하고 마가린, 그다음에 쇼트닝, 그다음에 라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터입니다. 버터. 자, 버터는 어디에서 추출을 했나요? 자, 버터 그러면 왠지 천연이라는 느낌이 들죠? 네, 천연. 자, 우유에서 추출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요, 유지방 함량이 80%예요. 자, 지방이 아니라 우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지방이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유, 버터 안에는 수분이라든지 소금, 카제인, 단백질 유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유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유중수적형이에요. 유중수적형. 자, 기름 안에 물이 녹아져 있는 상태. 자, 어떤 독특한 향이 있어요. 독특한 향, 풍미를 굉장히 주고 있기 때문에 천연, 이 버터를 쓰시는 게 맛의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녹는 점이 좀 낮고요. 가소성이 비교적 좁다는 말은요. 마가린보다는 변형이 좀 많다는 뜻이에요. 변형이. 그리고 이제 버터의 독특한 향미 성분은 디아세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지방 80%, 유중수적형, 어떤 향? 자, 디아세틸 향이 있고요. 풍미가 많다. 이렇게 버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버터는요, 우리가 조금 재료가 되게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버터 대신 마가린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린이에요. 마가린은 아까 버터는 유지방에서 80%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방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지방에서 80%. 버터는 동물성 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식물성 유지예요. 식물성 유지. 자, 그래서 버터의 대용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식물성 유지를 경화는 딱딱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중수적형. 그리고 버터에 비해서 가속성, 유화성, 크림성이 좋아요. 자, 크림성이 좋고 버터의 풍미에는 미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긴 하지만 버터에 비해서는 풍미, 맛에는 조금 떨어지지 못해, 맛에는 조금 맛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들 때 버터하고 마가린을 이렇게 버터가 비싸니까 마가린으로 대체를 쓰시긴 하는데 또 이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버터로 쓰시는 게 비싸도 어느 정도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마가린에 대해서 뭐 버터의 대용품이다 뭐 이렇게 보시고 버터에 비해서 뭐 가소성이라든지 유화성이 크림성이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라드예요. 라드는 돼지의 지방, 기름 부위를 정제를 한 거예요. 이 라드 성분은요, 이렇게 그 재료하고 섞어 놓으면은 약간 바삭함은 우리가 쇼트닝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트닝가 바삭함을 주는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비싸겠죠. 천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만든 게 쇼트닝이에요. 자, 쇼트닝은 마찬가지로 마가린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쇼트닝. 자, 요거는 지방이 100%입니다. 라드의 대용품. 마찬가지로 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여 만든 경화유예요. 자, 라드도 쇼트닝과 바삭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쇼트닝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한 건데요. 바삭함을 주기 위해서, 바삭바삭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빵을 만들 때도 버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마가린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과자에도 버터나 뭐 이렇게 쇼트닝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질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바삭한 게 좋아. 그러면 뭐 쇼트닝의 비율을 높인다거나 나는 바삭한 거 싫지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 그러면은 버터로 대체를 하셔서 비싸긴 해도 가족을 생각하신다면은 버터를 대체로 하셔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자, 이제 튀긴 기름이에요. 튀긴 기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유예요. 식용유, 팜유. 자, 보통 튀긴 기름의 온도는 180에서 195도 정도인데요. 이거 기억을 잘 하시고요. 뭐 가끔씩 뭐 175에서 195까지 뭐 이렇게 나와도 뭐 괜찮고요. 평균 튀김의 온도는 180도 정도를 맞추셔서 튀기시면 됩니다. 자, 튀긴 기름이 오래되면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언제? 온도나 수분이나 공기와 만나고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났거나 튀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래되면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공기를 만났기 때문에 산패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거는 바로바로 뭐 버리시는 게 아마 우리 몸에도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튀긴 기름이 우리가 이제 튀긴 기름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튀긴 기름을 오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건이에요. 자, 발연점이 높아야 된다. 산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자, 유리지방 산가가 낮아야 되고요. 이 유리지방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유지를 수분 존재에 가열하면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유리지방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융점이 높고 겨울철에는 융점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계속 이 발연점이 높아야 된다는 말이 계속 요게 이렇게 해서 낮아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게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튀김 기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매달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얼마나 기름을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오래 써야 되는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름을 오랫동안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예요. 자, 항산화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산화제가 뭐예요? 일단 뭐 보존료죠. 보존료가 뭐예요? 방부제죠. 방부제를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산화제. 자, 항산화제란 유지의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해함으로써 유지의 안정화를 이루셔야 돼요. 유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항산화제에서 들어갈 보존료는요, 비타민 E, 토코페롤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종류에는 뭐 PG, BHA, BHT, ND, GA, 뭐 구화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항산화제. 근데 출제되는 문제는 비타민 E예요. 요거를 넣어주면 어느 정도 유지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수소를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지를 경화를 시켜서 수소를 첨가해서 유지의 융점을 높이고 유지가 단단해지게 만들어주는 현상도 유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름의 특성 및 성질입니다. 자, 기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가소성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유지가 상온에서 고체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온이라는 거는 뭐 상온, 뭐 여기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 있는 여기 이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고체 모양 유지하는 성질인데요. 상온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온도, 우리 평상시 뭐 생활하는 온도에서 고체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인데요. 이 고체 모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퍼프 페이스트리나 데니시 페이스트리 파이를 만들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크루아상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이렇게 먹어보면은 기름이 녹아져 있어요. 그 안에 기름이 상태에 다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 모양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성질. 이거를 가소성이라고 해요. 자, 안정성이라는 거는 기름이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산패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고요. 자, 이제 버터라든지 마가린을 이제 과자나 머핀류를 만들 때 이제 크림성이라는 거는 유지를 공기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버터예요. 버터를 계속 휘저어요. 휘젓게 되면은요, 이 버터 안에 양은 처음엔 이랬어요. 그런데 휘퍼로 계속 적게 되면요, 이 버터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부피가 커지는 현상인데요. 요거를 크림성이라고 해요. 크림성. 유지가 공기를 포집하는 성질. 그리고 유화성이라는 거는 이제 유지 안에 물이 흡수해서 보유하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쇼트닝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바삭한 느낌이에요. 바삭한. 부드러움을 주고 바삭함을 주는 성질이 쇼트닝성입니다. 자, 이제 유리지방산가가 어떤 건지. 자, 1g의 유지에 들어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mg를 %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유리지방산은 유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지가 제가 제빵에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껍질을 얇고 부드럽게 하고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단백질에 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화작용을 해요. 하고 또 수분 증발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노화를 지연시키고 유지 특유의 맛과 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맛과 향을 주고요. 영양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반죽에 쭉쭉 잘 늘어나는 신장성을 좋게 하고 가스 보유력을 증대시켜서 빵의 부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빵의 부피를 크게 하는 역할. 그러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부드럽게 하고 연화 적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빵의 부피를 개선한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빵에 그 기름이 요 정도 3%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요. 부피를 증대시켜요. 근데 그 이상이 들어가면은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저장성을 좋게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빵이나 과자에도 우유가 들어가요. 우유가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우유가 들어가는데 보통 비중이에요. 물에 대한 비중인데요. 자, 물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평균 1.030 이렇게 해서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비중. 자, 우유 안에는요 수분이 88%고요. 나머지는 뭐 고용도 12%예요. 12%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랑 비슷했어요? 저희가 공부했을 때 흰자랑 거의 그 구성비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외우기도 쉬우세요. 흰자랑 똑같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우유 단백질 중에서 주된 단백질은 카제인이에요. 이 카제인은요 산이라든지 렌이나 효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응고되는 거 카제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제인을 뺀 나머지 단백질의 20% 정도 차지하는 밑에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로부린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열에 응고되기 쉬워요. 우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성분, 이 고형물 12% 안에 뭐 카제인이라든지 락토알부민이라든지 락토글로불린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카제인은 산에 응고가 되고 락토글로불린은 열에 응고가 됩니다.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당에 대해서. 자, 유당은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고 젖산균이나 대장균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자, 우유의 살균법이에요. 우유의 살균법인데 뒤에서도 물리적 살균법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자, 우유를 어떻게 살균을 하느냐. 자, 살균은 왜 하겠어요? 살균하는 이유는 원유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잡균을 없애기 위해서 살균을 하는데요. 신선함이라든지 뭐 영양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살균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온 장시간하고 고온 단시간, 초고온 순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뭐 60에서 65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파스테르 우유죠. 파스테르가 발견을 한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30분간 가열을 하는 거고, 고온 단시간은 71도에서 15초 가열을 하는 거고, 초고온 순간은 130에서 150에서 한 3초간 정도 가열을 하는 거예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저희 나라에서는 고온 단시간에서 가열한 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맛을 위해서라면 뭐 저온 장시간이라든지 고온 순간에 살균한 거를 아마 훨씬 더 맛있긴 한데요. 뭐 고온 단시간으로 한 게 뭐 저장 시간도 길고, 요거는 뭐 만드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비라든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맛에는 이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뭐 고온 단시간, 초고온 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나오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유의 유제품의 종류와 특징이에요. 자, 어떤 게 있나?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자, 시유입니다. 시유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그 마트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제가 제빵에서는 CU라고 해요. 자, CU를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뭐 설탕이 들어간 거,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또 만들 수 있고요. 이 농축우유예요. 우유의 수분을 감소를 시켜요. 수분을 뺀 거예요. 그래서 고형질 함량을 높인 거. 자, 여기에는 크림이라든지 연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유예요. 분유. 자, 제가 제빵에서 뭘 많이 쓴다 그랬어요? 탈지 분유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탈지 분유. 탈지. 자, 수분을 제거해서 분말화한 거예요. 가루로 만든 거예요. 자, 두 개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되게 많은데요. 이 전지는요, 가루, 지방이 포함된 거예요. 지방이 포함된 거, 탈지는 지방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은 탈지 분유가 더 맛있으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지 분유하고 탈지 분유의 차이는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 지방을 뺀 거입니다. 자, 유장이에요. 유장은 우유에서 유지방이나 카제인을 분리하고 남은 제품을 유장이라고 하고요. 또 요구르트도 유즙에서 젖산균을 넣어서 카제인을 응고시킨 겁니다. 치즈, 유즙에 레닌을 넣어서 응고시킨 거. 자, 버터, 크림을 세게 저어서 엉기게 한 뒤 굳힌 거를 버터라고 해요. 크림을 세게 해서 굳힌 거. 자, 유제품이 제가 제빵에 미치는 기능이에요. 우유가 빵하고 과자를 만드는데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우유가 들어감으로 해서 믹싱, 반죽하는데 어떤 내구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유제품 발효할 때 완충작용으로 반죽의 pH가 떨어지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떨어지는 거 미리 생각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껍질색을 강하게 하고, 자, 색깔이 좀 나는 거예요. 우유가 들어감으로 해서. 자,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노화가 지연됩니다. 우유에는 수분 함량이 88%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화 지연. 영양 강화. 자, 밀가루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리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영양 강화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이스트에 의해서 생성된 향을 착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유도 맛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제 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재료가 이스트 푸드예요. 자, 이스트 영양 공급원은 암모늄염이고요. 자, HLB의 수치가 9 이하면 친유성, HLB가 11 이상이면 친수성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뒤쪽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물이랑 우유랑 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빵에 있어서 물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버터도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요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됐고 제거해서 제빵에서 빵과 과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